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정부가 문 닫을 가능성의 날이 다가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홍보 스케줄을 민주당 정치인 만나기 스케줄로 바꿨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백신 접종을 안 한 직원 약 600명을 해고합니다. 연방 정부는 1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안 지킬 때의 벌금을 고려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들의 37%는 적어도 한 가지의 장기적 증상을 느낀다는 대대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최고위직 장군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주장에 반대되는 증언을 이틀째 의회에서 이어갑니다. 합참의장과 중부군 사령관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과 철군 시안에 관해서 대통령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북한이 소리의 속도보다 5배 빠르다는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밝히자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분석합니다. 최종 단계까지 성공하면 남한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로 요격하기 힘들다는 것과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의 외교 정책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핵 개발을 한다는 확인입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가시다 후미오 전 외무장관을 미국 언론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성사시켰고 한국과 위안부 합의를 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자민당이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성장과 함께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진보 성향이라는 것도 지적합니다. 미국 주택값은 10개월, 14개월입니다. 연속 오르고 지난해 큰 손해를 본 스키장은 올해는 일손이 없어 또 정상 운영에 차질이 생길 형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미국 사업가 정신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연방의회에서 미국의 빚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금요일에 연방정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이제 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그 경고를 한 것이고요. 그것도 뭐 이번 주 금요일 하루 정도는 닫았다가 다시 오픈해도 뭐 크게 대세의 지장은 없을 정도의 여지는 남겼지만 일단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되면요. 첫 번째로 연방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됩니다. 물론 나중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시 주기는 합니다. 그 다음이 메디케이드, 소셜 세큐리티, 연금도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네 번째가 군인 봉급이랍니다. 그리고는 뭐 차일드 케어 등 연방 정부에서 지불을 해야지 되는 여러 가지 돈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분명히 차질이 올 것이다. 일단 스탑이다 하는 것을 재무장관이 어제 의회에 강조를 한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중간중간 풀렸었어요.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이 되고, 그러면 개인과 똑같이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크레딧 점수가 741대와 681대와 541대, 자동차 살 때 돈 빌리는 그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48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도 대통령이 민주당 가운데서 돈 쓰는데 조금 보수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떻게 표를 어떻게 줄지 모르는 그런 그 애리조나와 웨스트 버지니아의 각각 그 남녀 상원 의원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이 의원들을 만난다고 하네요.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신 상원 의원,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크리스틴 시네마, 늘 라스트 네임이 혼돈됩니다.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 이렇게 따로 만나서 어떤 형태로도 지금 세 가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복잡한 그 과정이 있지만, 빚 상한선을 올리는 뎁 실링,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 1조 2천억 달러, 이 가운데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이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기간 산업안이죠. 대통령과 공화당도 합의를 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3조 5천억 달러의 또 다른 예산안은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그 액수를 줄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거 하나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패키지로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연방 정부 문 닫는 것부터 막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시카고에 가서 백신 홍보를 하려고 하다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당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여기에 협조 좀 해달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백악관의 워싱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헬스케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기금에 이 크리스틴 그 시네마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 의원이 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서 한꺼번에 이 뎁실링까지 올려서 연방정부가 문 닫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이번 주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요, 현재 본인이 속한 당에서조차 협조를 완전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의정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36년 의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올드한 정치인이잖아요. 나이가 많이 든, 정말 정치 경력만 보더라도 올드하고 실제적인 그 우리의 나이로 볼 때도 올드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린든 B 존슨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당에 속했으면 그 당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잘 자란 것에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것은 당이 가는 곳으로 가야지 되고 또 충성을 해야지 되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대통령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상당히 맞는 말이지만,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나 아니면 크리스틴 그 시네마 애리조나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너무나 공화당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민주당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은 민주당으로 돼 있지만, 심지어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신 의원은 너무나 지나치게 지독하게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면은 당적을 공화당으로 옮길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아무튼 그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케줄을 바꾼다는 것은 많은 그 추가 일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꾼 것이고요. 이 백신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항공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한 그 항공사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9일 맞죠? 28일까지 직원들 그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의무화했는데 3%만 빼고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 3%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이유이거나 건강 문제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 되고 1%만 거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직원들도 따라가는 그런 그 모양새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1% 백신 접종을 종교적이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었는데도 거부하는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직원 593명은 해고를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주의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심플한 말이다. 당신들을 위해서도 직원 그리고 커스터머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이 중요한 그 서비스업의 커스터머를 생각을 할 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무화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와이안 에어라인도 11월 1일까지 완전히 뭐 2번 맞아야지 되는 백신의 경우는 완전 접종을 해야지 되고 프론티어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10월 1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이제 정규적으로 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어 하는 음성 테스트 결과를 내놔야지 됩니다.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제가 3가지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 독려하는데 만약에 죽어도 나는 뭐 개인적인 느낌 같은 것으로 싫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만 생각하느냐? 이 케이스에 그럼 다른 직원들도 생각하고 회사의 재정 상태도 좀 생각을 해봐. 고통 분담을 함께 하시죠 하면서 그렇게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한 달에 그 헬스케어 비용으로 $200를 추가로 그러니까 $200를 돈을 덜 보게 되는 거예요. 세금 before after 이렇게 계산하면 $200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는 백신 접종을 회사 차원에서 의무화해라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쭉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 말만 하고 안 하면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주가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직원들에게도 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직업 안전 수치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직업 안전에 관한 그런 부처에서 쭉 그 규정을 살펴봤더니 이 뭐 어떠한 뭐 법안 비슷하게도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한 8천만 명에 속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에 다니는 미국에 일하는 사람이 8천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7만 달러에서 케이스당 7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70만 달러라는 것은 케이스 하나당인데 반복적으로 그리고 알면서도 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안 지키면 괘씸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만 달러에서 70만 달러까지 이게 뭐 타이틀 8 해서 연방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마련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조금 전에 봤는데 이 내용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와 영국 보건연구소에서 자그만치 27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3개월에서 6개월 그 이후에 증상을 쭉 봤더니 적어도 감염자를 100%라고 볼 때 감염됐던 사람 37%가 감염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적어도 한 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다. 이 증상이 언제 멈출지 모르죠. 조금 지속되다가 멈출 사람도 있고 아직은 기간이 그 정도까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평생 갈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평범한 증상이 숨쉬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요. 어지럼증이 있고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일수록 이 같은 증상을 더 자주 느끼시고요. 나이 드신 분들, 남자일수록 이런 증상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유튜브가 발표를 했는데 백신 접종을 전반적으로는 막 장려를 하는 편이고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이나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백신이 없어서 못 맞지 있는데도 안 맞는다고 하는 정말 배부른
배부른 투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가 지금까지는 코비드-19 백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유튜버들, 그런 어카운트, 그리고 그 같은 그 유튜브 클립을 내렸는데 오늘부터는 모든 백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사이트들을 다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로버트 케네디 LA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그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었고 법무장관이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요. 그 학교 이름을 딴 학교가 있는데 그 로버트 케네디 그 법무장관의 아들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에 너무너무 심각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사람 변호사인데요. 그 사람 이 유튜브 클립도 내려졌겠죠. 그래서 누구는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를 끌어내렸다. 표현의 자유를 끝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만큼 이 백신에 대한 요즘은 이제 주요 미디어가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뉴스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유튜브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은 어떤 그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같은 것도 물을 수 있는 아주 나쁜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단속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오늘의 두 가지의 큰 헤드라인은 사실은 거기에 세 가지를 붙여야지 되는데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과연 연방정부 문 닫는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이니까 군통수권자를 그 아래에 있는 장군들이 이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과 다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해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 또 하나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미국,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전부 관심이 많습니다. 잠시 뒤에 세 가지 이슈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어제 오늘 미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중부군 사령관, 중부군 사령관은 아프가니스탄 그곳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ABC 방송에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라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의 비서실장이 클린턴 그 전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굉장히 오래 진행을 했네요. 이젠 ABC 방송에서 이제 중요한 이런 그 뉴스를 맡고 있는데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와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프가니스탄에 관해서 물어보다가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군 자문들의 그러니까 이 합참의장과 중부군 사령관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빨리 그렇게 철군하게 된 것인가? 그렇게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대통령이 처음 한 얘기가 no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 사이에서도 의견 불일치가 있었지만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의견 불일치가 있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군을 다 철군하지 말라던가 너무 빠르다라던가 그런 내가 기억하는 한 맨 뒤에 조건절을 붙이긴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프랭크 맥킨지
중부군 사령관이 어제 오늘도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의사당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2,500명 철군하기 직전까지 남아있던 2,500명은 유지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군도 계속 그 훈련을 시키고 또 미군이 있다는 그 자체로 테러리스트들이 암약하는 것을 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했는데 뭐 대통령이 우리 군내 자문을 꼭 따라야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철군하기로 결정을 했다. 대통령은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장군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밀리 아까 합참의장은 철군하는 완전한 이 그 시한 마지막 날짜를 8월 30일로 하지 말았어야지 된다. 상황에 따랐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전략적으로 실패한 전쟁이라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카이다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전략적인 실패다. 왜냐하면 또 적이 카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싸우려고 들어갔었던 적이 탈레반 아닌가.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의 그 국가적인 그런 크레딧 같은 것이 신용이 손상을 입었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합참의장은 그것이 데미지라면 yes, 데미지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부군 사령관이 그 프랭크 맥킨지 사령관이 테러와의 전쟁 끝나지 않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비교해봐야 이 중부군 사령관이 대통령이 한 말과 반대되는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월요일 맞죠? 월요일이었나요? 아무튼 UN 총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끝났다. 이를 강조를 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 테러와의 전쟁도 끝났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책임지고 있는 이 중부군 사령관이 그건 아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이제 청문회가 진행 중이지만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한마디 하기는 했죠. 이 존사키 대변인이 한 말은 바이든 대통령이 군 자문에 솔직한 충고에 그 빨리 철군하지 말아라. 다 철군하지 말아라는 솔직한 충고에 가치를 두지만 밸류를 두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군 장성들의 그 자문과 어드바이스와 대통령의 의견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맞는 것이에요.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8월 31일로 시한을 정해놓은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많이 못 나왔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미국을 도와서 일했던 그 사람들 아프간들도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이 이 점은 또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도움을 탈레반으로부터 받아야지만 공항에서 미국 그 C-17 수송기가 뜰 수가 있고 민간 항공기들이 이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탈레반이 연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탈레반이 절대로 8월 32일을 넘길 수 없다 해서 이것은 사실은 그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나 또 과연 이 장군들이 대통령에게 나쁜 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맥킨지 그 사령관이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화당이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우리가 일들을 겪었어야지만 됐었던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리반과 그렇게 하기로 미군 철군하기로 협상을 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거기에 또 덧붙여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시한을 5월 31일로 정해놨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백악관을 떠나기 한 열흘쯤 전에 1월 15일 날 이거 다 철군해라. 전원 1월 15일 날 철군을 해라. 라고 주장을 계속 그렇게 해왔었다 하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그 장군들은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고 거짓하면 어떻게 처벌 받으시겠어요? Yes, sir.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많은 공화당들이 비난도 하고 그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저런 그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중국에 뭐라고 전화라고 했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쭉쭉쭉쭉 이제까지 그 본인이 해왔던 것 할 수 있는 일이고 늘 해오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덧붙이더군요. 그 의원님들께서 지금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시든지 추궁하시든지 저의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충성, 헌법에 대한 충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며칠 전에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북한이 얘기를 했어요. 하이퍼소닉이라고요. 이 소리의 속도보다도 5배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빠르면은 뭐 요격 미사일이 쉽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딱 그 궤도를 한 궤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잡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매체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중에서 분리되는 극초음속 핵탄두를 장착한 화성 8호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야망의 결정적인 조각이다. 야망의 아주 결정적인 피스라는 얘기예요. 이 야망의 결정적인 피스라는 것은 올 1월에 북한에서 말하자면 미국의 국정연설과 같은 연설을 할 때 무기의 구체성을 밝혔다는 거죠. 뭐 5년 계획 비슷한 이런 것을 밝혀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더 빨리 더 이동하기 쉬운 뭐 그 같은 이제 연료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1초에 뭐 1마일을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보다 5배 빠르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아직 완성은 아니고 초기 단계인 듯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치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한국에 배치된 그 미국 미사일로서 요격을 할 수 있지만 미래는 요격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북한이 그 무기에 있어서 핵무기라든가 재래식 무기라든가 양은 많죠. 그렇지만 그 양이 구식이고 전부 그 무기들이 구식이고 활용을 하려면 장애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1월 달 발표 이후에 미사일 테스트를 한 6번 정도 했는데 때로는 탄도미사일이니까 UN 결의안까지 위반해 가면서 했는데 쭉 지켜보면은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한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른다. 이것은 북한이 뭐 요즘에만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10개년 계획하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 없이 쫙 그 스케줄에 맞춰서 따르잖아요. 그 같은 문제를 고든 플레이크 예전에 제 오늘의 미국이 인터뷰를 많이 할 때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죠. 미국의 맨스필드 재단에 계셨고 지금은 뭐 여러 군데로 옮기시더니 최근에는 그 호주에 계시네요. 폴스 US 아시아 센터의 센터장 코리안 그 스페셜리스트로 계시는 그분이 항상 그랬듯이 그들의 시간표에 따르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 같고요. 뭐 이런 문제를 해서 분명한 건 북한은 협상이 잘 될 때도 협상이 안 될 때도 협상이 지금처럼 중단되고 있을 때도 그들의 핵 능력은 날마다 강화되고 있고 핵 능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말씀을 조금 드리겠어요. 기시다 후미오 그 자민당 리더 전 외무장관 이제 차기 일본 총리가 그 백신 장관 이긴 거잖아요. 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 보이던데요. 제가 여러분 친구로 생각하고 아니더만 뭘 그래 친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웬 사적인 대화가 여러분과 제가 친구니까 네, 그 아니더만이 아니라 이 고노다로 타로 그 백신 그 장관이 아니라 전 외무장관 2017년까지 2012년부터 했죠. 그리고 워낙에 히로시마 쪽에 이제 정치인 집안 아들이니까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요. 4명이었죠. 그래서 이 선거를 일본의 미래의 선거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성 후보가 2명이었죠. 그리고 남성이 2사람이 강했지만 해서 이 자민당은 사실은 지난 한 66년 동안 거의 그 일본을 이끌어온 그런 당이고 11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고요. 수가 요시히데가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었죠. 처음에 이 코비드 때문에. 그리고 올림픽. 그런데도 올림픽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백신을 어디서 잘도 구해와서 미국에서 많이 구해갔죠. 백신을 잘 구해서 백신 접종률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끝내고 이제는 조금 이 비즈니스 같은 것을 규제를 풀어간다는 거잖아요. 하면서 자민당의 인기도 조금 올라가는데 이 기시다 후미오 차기 총리가 64살입니다. 아시아에서 정치하기 완전히 무르익은 그런 나이죠. 탑급 관료 포지션 많이 지켜왔고 외무장관을 포함을 해서 젊은 멤버들에게 인기가 있대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인기가 없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당의 탑 리더들도 굉장히 신뢰한다고 하고 일본과 미국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본 정치인들 가운데서 일본과 미국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뭐 어디 흔하겠습니까? 그리고 비핵화를 강하게 지지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오늘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쉽고도 간결하고 분명하게 이 사람의 그 정치적인 이력을 잘 설명을 했던데 이게요 비핵화를 강하게 지지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캠페인 기간 동안에 우리도 일본도 미사일 공격 그런 그 요격 능력 같은 것을 강화해야지 된다고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자민당이 뭐 말하자면 그 경제적으로도 아주 자유 그러니까 보수면서 경제적인 것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비즈니스적이잖아요. 보수니까 미국과 마찬가지죠. 공화당처럼 보수고 친비즈니스인데도 경제에 있어서는 진보 쪽이 되는 거죠. 한국의 그 보수적인 당에서 좀 구분을 하자면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후보와 비슷한 거죠. 유승민 후보가 그 위스콘신 굉장히 노조가 강한 미국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잖아요. 바로 지금 일본의 이 차기 총리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그 일본의 경제 성장이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어도 몇몇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다. 재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갭이 더 벌어져서 자신은 앞으로 이 팬데믹 이 문제를 처리할 때 빈부의 격차 이런 것을 줄이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일본 스타일의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도 새로운 일본의 경제를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모택동 시절로 돌아가기는 가는데 약간의 자유를 주면서 지금 이 자민당인데도 새로운 스타일의 자본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도 이제 지적하는 게 미국적인 것 하나, 한국에 가까운 것 하나인데 히로시마에 미국 대통령들이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한 번도. 원자폭탄을 투하했잖아요. 왜 미국으로서는 아주 애매한 입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에 히로시마에서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초대를 했죠. 그래서 아주 애매하게 그 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폭탄 떨어뜨리는 것은 사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으로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또 하나는 외무장관 때 그 한국과 둘 다 그랬네요. 외무장관 때 한국과 그 위안부 딜 나중에 깨졌지만
그것은 깨진 이유는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일본도 분위기가 정치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그 한국과 2015년도에 위안부 협상을 이뤄낸 이런 사람이다. 조금 지금까지의 자민당의 어떠한 특히 이제 아베 신조라든가 이런 그 정치인들보다는 융통성이 조금 있는 그런 그 정치인으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제가 미국의 스키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꼭 스키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뭔가를 헤쳐나가려는 시도를 많이 해보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 케이스가 꼭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저앉지 않는 미국의 정신은 보여주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는 그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그 내려갔었죠. 뭐 여러 가지 이 문을 연방 정부가 닫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 같은 이제 위험도에 있어서 그렇고 부동산 시장은 7월 달에도 또 19.7%나 올라서요. 30년 만에 최고 폭의 한 달 뭐 상승이라고 하는데 S&P 500의 무슨 뭐 그 부동산 인덱스도 이것보다 더 많은 18.7%가 6월 달에 올라갔고 지금 미국의 주택값은 14개월 연속 상승이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직도 뭐 다시 회사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도시 인근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찾는 사람은 많고 집이 없으니까 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뭐 뉴욕이라든가 피닉스가 제일 많이 올랐대요. 20대 도시의 주택값은 뭐 평균 그 19.7%보다 조금 더 높은 19.9%가 올랐고 피닉스는 한 달 사이에 32.4%가 상승했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요? 네, 뭐 뉴욕도 17.8% 끝 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끝 가는 줄을 모르면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기는 될 텐데요. 아무튼 그런 점이 있고 스키장이 버몬트주에서 많은 주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을 구하기 힘든 것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버몬트의 버몬트 스키 리조트라는 곳은 팬데믹 이전에 일하시던 분들이 700명이 계셨답니다. 스키장이나 골프장이나 외국인 그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특수 비자를 받고 오시는 계절적인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J1 비자라든가 뭐 HO2B 비자라든가 뭐 H2B 비자라든가 이런 비자겠죠. 그런데 이 버먼 스키장이 지난해에 1억 달러 정도 손해를 봤답니다. 코비드 때문에. 그럼 올해는 괜찮을까? 이럴 때 한 해가 나빴어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괜찮아지면 되지만 계속 나빠지면 방법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위기에 처한 스키장이 많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슈였는데 여전히 올해도 오픈할 수 없느냐 있느냐도 이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장이나 관련 업계가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야지 되고 해서 뭐 실업률이 버몬트주가 한 3% 된다고 하거든요. 스키장에 있는 버몬트주가 전국 실업률이 지금 5.2% 정도 되죠. 버몬트는 물론 뭐 인구가 한 62만 4천 명밖에 안 되는 로스앤젤레스보다 훨씬 작은 그런 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일자리가 3만 개가 줄어들었대요. 사람들이 나 감염된다고 또 뭐 여러 군데 여러 지역에서 많은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 그런 곳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스키장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스키장에서요. 스키 타는 것은 무슨 뭐 그 로프 코스는 주말에만 열고 주중에 뭐 결혼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그 마운틴 바이크를 타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호텔도 마찬가지죠. 부킹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호텔에서 청소하시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게스트 워커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코비드 19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키장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눈 만드는 분들도 계셔야 되겠죠. 리프트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겠죠. 트레일을 깎는 분들, 파킹
또 음식 서브하시는 분들, 프렌치 프라이즈, 스키장에 가면 많은 핫숲 다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른 곳과 똑같이 이렇게 한 그 임금은 30% 정도 올리고 보너스 주고요. 버먼트 이런 어떤 시골 스키장에서 시간당 $15 이상 주면은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없고 해서 스키장에서 백신 의무화를 안 한답니다. 그럼 혹시 그것 때문에 누가 일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요. 해서 여기에 이제 테크놀로지를 많이 도입을 하는 거죠. 가능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이런 형태의 기계가 이렇게 그 기계로 어떤 형태로든지 기계로 하고,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의 가지수를 많이 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키장에서도 파킹랏에서부터 파킹랏이 있으면 우선 차일드 케어가 있어야지 되고, 뭐가 이렇게 동선에 따라서 촥촥촥촥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던가 훈련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올 겨울에 좀 나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이슈가 있지만 계속 이제 진보와 보수가 부딪히는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 그런 그 점이라는 게 어떤 그 딱 분기점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플로리다주의 주지사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뭐 다카라든가 서류 미비자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연방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일부 그 서류 미비자를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체류를 하는데 좀 더 쉽게 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법 절차를 행정명령은 내려놓고요. 이 플로리다 주의 관계부처의 연방 정부의 그 서류 미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에 협조하지 말아라 하고 고소까지 해놓는 그런 미국의 모습이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어느 화가가 돈 가지고 어디 전시를 하는데 그 돈을 아마 그 전시장이 줬는가 봐요. 돈은 받고 빈 액자만 걸어놨답니다. 그 화가가 개념 예술가래요. 파워와 불평등을 강조했다는 거라는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